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 분석 자료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헤드라인만 보면 목표 주가 410달러에서 425달러로 상향, 이게 다거든요. 네, 그렇죠. 숫자만 보면 뭐 15달러 올랐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맞아요. 고작 15달러 올랐을 뿐인데 시장은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이건 뭔가 숫자 뒤에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보고서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 그 15달러 너머의 거대한 그림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그냥 리포트 한 장이 아니에요. 이건 월스트리트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 그 안경 자체를 바꿔 꼈다는 일종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안경을 바꿔 꼈다. 와,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전기차 이번 분기에 몇 대나 팔았나? 이게 핵심 질문이었잖아요. 네, 항상 그게 문제였죠. 인도령 발표 때마다 주가가 널뛰기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새로운 안경으로 본 테슬라는 대체 어떤 모습인지 숫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본 목표 주가 425달러, 그리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860달러를 제시했어요. 네, 바로 그 두 숫자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을 아주 잘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우선 425달러는 현재의 테슬라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의 테슬라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기차 실적 부진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일종의 신뢰 점수라고 할 수 있죠. 아, 기본 체력은 여전하다, 이 정도의 평가군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860달러에 담겨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테슬라에 대한 상상력인데 상상력? 그 상상력의 심장부에 바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들어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425달러는 현실에 대한 재확인, 그리고 860달러는 옵티머스라는 새로운 비전이 더해진 미래 가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꼼꼼히 보니까 담당 분석가도 아담 조나스에서 앤드루 포코코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실무자 교체 정도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적 재배치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 재배치요? 네, 기존의 그 스타 분석가 있잖아요. 아담 조나스.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 섹터를 완전히 떠나서 엠바디드 AI, 즉 물리적 실체를 가진 AI와는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전담하게 됩니다. 와, 엠버디드 AI라는 부문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모건 스탠리가 사실상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의 AI는 더 이상 자동차 산업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건 반도체나 클라우드처럼 완전히 독립된 거대 산업이다. 세상에 그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네, 아예 AI 전문가 팀을 따로 꾸려서 테슬라를 그리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인 셈이죠. 와, 분석팀까지 새로 꾸릴 정도면 정말 테슬라를 보는 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거네요. 그럼 당연히 가치를 매기는 계산법도 완전히 달라졌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PER, PBR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SOTP, 즉 Sum of the Parts 방식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SOTP요? 우리말로 하면 사업부문별 합산 가치평가 모델 맞죠? 맞습니다. 테슬라라는 완성된 자동차를 통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엔진, 바퀴, 차체처럼 각 사업부를 잘게 조각내서 각각의 가치를 따로 매긴 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 방식이죠. 아, 레고 조립하듯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레고 조각이 딱 등장한 거고요. 여기에 주당 60달러라는 구체적인 가격표를 붙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SOTP라는 새로운 계산법으로 테슬라를 조각내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이전에는 아예 없던 새로운 조각이 바로 옵티머스다. 네. 근데 이건 아직 실체도 좀 불분명하고 개발 중인 로봇인데 벌써 주당 60달러짜리 가격표를 붙였다. 이건 좀 대담한 상상력 아닌가요? 대담하죠. 하지만 근거 없는 상상력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모건 스탠리가 주목한 건 로봇이라는 제품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제품이 아니라면 뭘 본 거죠? 그 로봇을 만들고
또 학습시키고 이걸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AI 인프라를 본 겁니다. AI 인프라요? 네. 다른 회사들이 이자막 로봇 설계도를 그릴 때 테슬라는 이미 로봇을 수백만 대 찍어낼 공장과 그 로봇들을 가르칠 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걸 운영할 에너지까지 다 갖춰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 즉 해자, 모아트라고 분석한 겁니다. 그 인프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좀 더 풀어주시죠.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 제조 역량입니다. 아, 기가팩토리? 맞습니다. 이미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노하우, 비용 절감 능력을 다 증명했잖아요. 자동차 만들던 그 라인에서 로봇이 튀어나온다는 거네요. 마치 아이폰 공장에서 아이패드를 만드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스케일의 경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 엄청난 비용 우위를 처음부터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둘째 기둥은 데이터입니다. 이건 테슬라의 진짜 무기죠. 그렇죠. 데이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현실 세계의 도로를 온갖 상황을 비디오로 찍어서 본사로 계속 전송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독보적인 데이터라는 말은 사실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웨이모 같은 곳들도 정말 엄청난 데이터를 쌓았을 텐데 테슬라의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양이 많다는 게 전부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다르다. 네, 웨이모나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가 잘 통제된 테스트 환경에서 얻은 말하자면 모범생의 필기노트라면 테슬라의 데이터는 전 세계 온갖 돌발 상황,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전부 담긴 실전 백과사전에 가깝습니다. 아, 그 차이가 크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FSD를 똑똑하게 만드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가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뭔가요? 마지막은 컴퓨팅과 에너지입니다. 자체 개발한 슈퍼컴퓨터 도조로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강력한 두뇌를 가졌고 메가팩이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릴 심장을 가진 셈이죠. 데이터 수집, 학습, 생산, 운용까지.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걸 자기들 손으로 수직 계열화해서 다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을 모건 스탠리가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옵티머스의 가치는 단순히 로봇 몇 대 팔아서 버는 돈, 그 이산을 보고 있다는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플랫폼 경제학이라는 관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마치 아이폰을 만든 애플처럼 되는 거예요. 애플처럼요? 네. 첫째, 옵티머스라는 하드웨어를 팔 수 있죠. 둘째, 서비스형 옵티머스. 옵티머스 애저 서비스처럼 로봇의 지능, 즉 AI 소프트웨어를 매달 구독시키는 모델도 가능합니다. 아, 구독 모델. 그리고 셋째, 이 로봇들을 직접 활용해서 물류나 공장 노동 같은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당 $60는 이 거대한 로봇 생태계가 앞으로 만들어낼 미래 가치에 대한 어찌 보면 아주 보수적인 첫 번째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그림이 엄청나게 커지네요. 그런데 보고서는 기존의 핵심 기술이었던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감독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기존 FSD랑은 차원이 다른 건가요? 비감독이라는 단어, 이게 이 보고서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심장? 지금까지의 FSD가 운전자가 늘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아주 똑똑한 보조 파일럿이었다면 비감독 FSD는 제가 그냥 뒷좌석에서 잠을 자도 되는 진짜 자율주행 기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와, 핸들에서 손을 떼는 핸즈어프를 넘어서 아예 전방을 주시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아이즈 오프 단계라는 거군요. 이건 정말 기술적으로 엄청난 도약인데요? 맞습니다.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이건 질적인 도약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레벨 3를 넘어 사실상 레벨 4나 5로 가는 관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의 주체까지 바뀔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이런 자신감 넘치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른 경쟁사들이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도 그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 우위다 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단언하는 걸까요? 하드웨어가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경쟁 우위가 단순히 데이터의 양이나 하드웨어 성능에 있는 게 아니라고 명확히 지적해요. 그럼 어디에 있죠? 바로 AI 모델의 개선 속도 그 자체에 있다고 본 겁니다. 개선 속도요? 네. 마치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좋아진다는 무오의 법칙처럼 테슬라의 AI가 똑똑해지는 속도가 경쟁사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이건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한 승자 독식의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AI 모델의 개선 속도라 그 무서운 속도의 원동력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실전 백과사전 같은 데이터 덕분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가치 선순환 고리,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아, 그 유명한 플라이휠이군요. 네, FSD 성능이 좋아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죠. 그러면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요. 맞습니다. 그 엄청난 데이터로 FSD는 더 똑똑해지고 심지어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옵티머스의 교과서로도 쓰이는 겁니다. 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바퀴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한번 강력하게 돌기 시작한 플라이휠은 사실상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바로 그 플라이휠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가속도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옵티머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달았고 기존의 핵심 엔진이었던 FSD는 비감독이라는 새로운 연료를 넣어서 질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테슬라를 재평가하는 핵심 근거군요. 네,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860라는 저 강세 시나리오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거의 꿈 같은 숫자인데요. 보고서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조건, 일종의 미션을 제시했습니다. 그것도 향후 12개월 내라는 아주 명확한 시간 제한과 함께요. 12개월이요?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네, 이건 투자자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이걸로 증명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테슬라를 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3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핵심 성과 지표, KPI이기도 합니다. 오, 그 3가지 미션. 정말 궁금합니다. 첫째, 안전요원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의 지역 확장입니다. 아, 로보택시. 네, 지금처럼 아주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 더 넓은 주요 도시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택시가 스스로 돌아다니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FSD 기술이 정말 믿을만하고 또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렇죠. 상업성을 증명해야죠. 두 번째는 역시 FSD와 관련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일반 승용차에 대한 비감독 FSD의 공식 출시입니다. 일반 소비자용이요? 네,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자기 차에서 아이즈 오프 기능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매달 구독료를 받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당연히 옵티머스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옵티머스 생산 확대 입증입니다. 더 이상 연구실에 있는 시제품을 넘어서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머스가 실제로 수백, 수천 대씩 양산되는 모습을 시장에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요원 없는 로보택시, 일반 소비자용 비감독 FSD 출시, 그리고 옵티머스 대량 생산. 이 3가지가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와, 이건 정말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를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테슬라는 더 이상 분기별 자동차 판매량에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그럼 어떤 회사가 되는 거죠? 보고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AI 기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여 노동과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거죠. $860는 어쩌면 그렇게 변신한 기업 가치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이번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테슬라는 더 이상 가장 앞서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컴퓨팅, 제조 능력이라는 이 삼각편대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 AI 생태계를 지배하려는 최초의 AI 플랫폼 기업이라는 선언입니다. 최초의 AI 플랫폼 기업. 네, 목표 주가 $425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점수이고, $860는 그 AI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보게 될 미래의 청사진인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전기차 시장의 어려움과 또 장기적인 AI 비전의 그 거대한 잠재력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주가는 부진한데 미래는 너무 커 보이니까요. 이 보고서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답이죠? 단기적인 전기차 시장 침체라는 파도를 잘 넘어서 FSD 비감독화와 옵티머스 생산 확대라는 이 두 개의 AI 엔진을 성공적으로 점화시키기만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리스크 대비 보상, 리스크 리워드를 제공하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테슬라의 AI가 만들어낼 미래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네, 저도 분석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정말로 이 보고서의 분석처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최고의 AI 회사가 된다면 그 기술이 과연 자동차와 로봇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자는 포드나 GM 같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지배하려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